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집사람이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직장 동료들이랑 놀다 온다면서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꽤 자주 있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챈 나는 집사람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랬더니 카톡 대화 목록에 들은 적 있는 이름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남자 동료의 이름이었다. 대화 내용을 내 쪽으로 보내두고 다음날 천천히 읽어보는데 물론 나에게 흔적은 남지 않도록 내 쪽으로 전송한 기록은 깨끗하게 지워두었다. 아무튼 대화 내용을 보니 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도 자주 호텔을 들락거렸던 이야기이며 연애라도 하고 있는 듯한 꿀 떨어지는 달달하고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구구절절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내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던 게다.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기분이 들었기에 프로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흥신소를 찾아갔다. 흥신소 사람과 상담한 결과 작전을 하나 세우기로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기 쉽도록 멍석을 깔아줘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한 것이다. 우선 다음 주말에 2박 3일 출장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아내에게 흘렸다. 미안해.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나 말고는 적임자가 없다지 뭐야. 그럼 주말 동안 나 혼자 있어야 돼? 싫은데. 뻔뻔하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싫다는 둥 가지 말라는 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놓고는 출장 당일 오전에 불륜남이랑 같이 사이좋게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흥신소 스텝에게 포착되었다고 한다. 집사람과 불륜남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나오는 사진이 내 전화기로 날아왔다. 그 후로도 둘이서 마치 연인 사이처럼 관광을 즐기고 있는 웃는 얼굴의 사진이 한 장, 두 장, 아무튼 수도 없이 날아들었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그렇게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받다가 그럼 작전 개시합시다 라는 연락을 받고 11시쯤 집사람에게 톡을 보냈다. 집사람은 20시경에는 숙소 방 안에서 아예 나오질 않는 것으로 보아 불륜남과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타이밍이었을 것이고 그 타이밍에 나는 계획대로 집사람에게 난데 생각보다 일이 금방 끝나서 아직 차도 안 끊겼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갈게? 라는 내용으로. 그랬더니 몇 분 만에 집사람으로부터 답장이 날아오는 게 아닌가. 그래? 지금? 그럼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나도 딱히 혼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아는 사람 만나서 한잔하는 중이거든. 당신 온다고 하면 나도 슬슬 쪽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랬어? 슬슬 지금 전철 타면 아마 1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너는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막차 끊기기 전에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더라. 참고로 지금 불륜 커플이 들어가 있는 호텔에서 우리 집까지 차로 달려도 3시간은 걸리는 거리라 낙차 시간 전에 올 수 있을 리가 없었지만 아마 불륜남이랑 같이 지금쯤 머리를 맞대고 핑곗거리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조금 웃기긴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작전 회의를 마치고 황급히 호텔 체크아웃을 끝마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연락을. 진짜 미안하다. 지금 다시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좀 생겼대. 집에 못 가겠는데? 라고 써서 전송. 이미 체크아웃은 해버렸으니 다시 호텔로 돌아갈 수도 없어진 불륜 커플. 호텔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 조금 더 외진 곳에 있는 호텔을 다시 잡고 체크인을 끝내고 딱 1시간 정도 지났을 타이밍에 다시 한번 연락을 했다. 난데 나 없어도 괜찮대. 지금 서둘러서 바로 갈게. 너 주려고 선물도 샀어. 기대해. 라고 써서 다시 전송. 그렇구나. 무슨 선물일까? 조심해서 와.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답장이 도착하긴 했는데 흥신소 직원의 실황 중계에 의하면 엄청 서두르면서 체크아웃을 하자마자 부랴부랴 차에 올라탔다고 한다. 흥신소 직원은 그 생생한 현장의 긴박감을 연속 촬영으로 카메라에 담아 고스란히 나에게 보내왔는데 남자놈은 너무 서두르다 보니 땀을 뻘뻘 흘려서 한껏 멋을 낸 앞머리가 다 젖어서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게 아주 볼만했다. 그리고 이 불륜 커플이 열심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악셀을 밟은 지 30분쯤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톡을 날려줬다. 진짜 자꾸 말 바꿔서 너무 미안한데 이쪽 직원이 이 동네 오면 꼭 먹고 가야 하는 게 있다고 너무 끈질기게 꼬셔서 이거 거절할 수가 없다 야. 밥 먹고 나면 차도 다 끊길 시간이니까 그냥 내일 점심때쯤 돌아갈게. 미안해. 사실 나는 불륜 커플이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지켜본 후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
그 후로도 흥신소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무데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 뒤 흥신소 직원에게 들은 두 사람의 상황은 정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느라 체력도 정신력도 녹초가 되어버렸다고. 게다가 시간도 이미 자정을 지난 시간이라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의 불륜 여행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다는 것 같다. 그렇게 먼 동이 터올 때쯤 집사람이 집으로 들어왔다. 내가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테니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게 뭐야?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 어서와, 고생 많았지? 자, 이거 약속한 선물이야 라며 모습을 드러냈다. 물론 내 선물은 이혼 서류와 흥신소 스텝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사진 뭉치였다. 그걸 본 집사람은 정말 만화 같은 동작으로 튕겨오르듯 벌떡 일어나 현관문에 찰싹 붙어서 한동안 멍한 얼굴로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상황이 이해가 갔는지 지금 나 속인 거야?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속여? 내가? 너를? 계속 너한테 속고 있던 건 나 아니냐? 라고 다그치면서 한숨도 못 자고 집에 들어온 집사람을 그대로 거실에 앉혀놓고 이혼 교섭을 개시했다. 솔직히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충분했기 때문에 집사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이혼과 위자료에 동의한 뒤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물론 불륜남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집사람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내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불륜이 들켰다고 직감했는지 빛의 속도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착신을 거부해버렸다. 뭐 그래봐야 나는 이미 그쪽 주소도 직장도 전부 알고 있으니 집과 직장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며칠 후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사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너 이 자식아, 너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집사람도 장인 장모님도 친척들한테도 전부 퍼졌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가뜨려? 죽고 싶어?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길래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그거 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라고 한 소리하고는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남자 쪽은 나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했으니 그것까지 얹어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청구되었다. 게다가 그 남자 이번이 첫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 같다. 전에도 한 번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다고 하니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에게도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부인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더라. 뭐 애당초 다니던 회사도 제법 빵빵한 회사였다는 것 같고 덕분에 은행 잔고도 제법 괜찮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부인과 나에게 지불한 위자료 덕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나 뭐래나 회사에까지 전부 소문이 나버리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곧 잘린다는 듯하고 바람둥이에게는 좋은 인생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그쪽 부인에게 유용하게 쓰시라고 내가 모은 사진들을 잔뜩 보내드렸으니 고생해서 증거를 모을 필요도 없었겠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이전에 바람을 피웠을 때 두 번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두기는 했지만 부인이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이번에도 어렴풋이 남편의 바람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 같다. 다만 아직 애도 어리고 남편의 월급이 제법 두둑했으니 자기만 눈 딱 감고 참으면 아이에게는 괜찮은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듯하다. 그런 마당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행인지 다행인지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으니 그쪽 부인 되시는 분도 이혼을 결심하기 한결 쉬워지시지 않았을까?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후 갑자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올라오셨다.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한다 하니 무슨 일인가 해서 오신 거겠지. 그런데 집사람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은 쏙 빼놓고 나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것 같더라. 장인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색하고 딱 잘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이혼 원인은 성격 불일치가 아니라 따님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집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쥐구멍을 찾기 시작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집사람을 노려보기 시작하셨다. 어차피 나는 집사람과는 곧 이혼할 예정이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과도 생판 남이 될 사이이니 거리낄 것이 없었다. 좀 저 사람이랑 셋이서 이야기라도 좀 하시죠? 라는 말을 남기고 집사람과 성경에 오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남겨두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다. 내가 대문을 나오는 순간 뒤에서 장모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 톤으로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하는 주제에 부모를 속이려고 들어? 라고 엄청 화가 나셔서 큰 소리로 나무라시는 게 들려왔다. 그 후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부모님 뵐 면목도 없었는지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내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결혼에 성공. 귀여운 아기도 태어났다. 그때의 일을 잊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